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오늘도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장마 대비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7월 9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숨 고르기를 하더니 바로 시동을 다시 건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0.68%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가 1.44%, S&P 500은 0.78%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애플에 비롯한 또 기술주의 질주가 나타나면서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른바 마가로 불리는 4대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알파벳, 아마존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언택트 관련주들 다시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기준으로 6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누적으로는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시선은 좀 호조세를 이어가는 경제 지표에 꽂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경제와 고용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3분기도 개선되고 있으며 내년 경제는 엄청날 것이다 라고 썼고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도 모든 지표가 V자 형태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서비스업 PMI, 또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줘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미 연준 내에서도 낙관론이 좀 흘러나왔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의 실업률이 연말 8% 미만, 어쩌면 7%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6월 실업률이 11.1%까지 내려간 상황이기는 한데 앞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각국의 추가 재정 부양 기대도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은 최대 300억 파운드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고요. 중국 증시도 정부 부양책 기대로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도 미국의 차량용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8월 인도분 WTI 배럴당 28센트 오른 40달러 90센트의 거래를 마쳤네요.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도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좀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96%, 코스닥은 1.05% 오름세를 기록 중인데요. 종목별로는 오늘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섹터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한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약 1년 2개월 만에 10만 원대로 올라섰고요. 이에 현대리바트와 NX, 이건홀딩스, 국보디자인, 이건산업 등 관련 종목들도 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골드퍼시픽은 자회사 APRG가 경희대학교 강세찬 교수로부터 임상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APRG 64를 인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 물질은 렘데시비르보다 50배 이상의 세포 침입 차단과 또 증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20% 이상 올랐네요. 네, 셀트리온도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변종 바이러스에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제가 그린 뉴딜 관련주 미리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동국 SNC와 GNC 에너지, CS 베어링, 삼강 M&T,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까지 또 풍력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완전 날아갑니다. 1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 최근 그린 뉴딜에 정부가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우선주의 광풍이 다시 부는 걸까요? 오늘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하나솔루션 우선주, 한양증권 우선주 모두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유한타증권 우선주와 태양건설 우선주, LG하우시스 우선주 등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펀더멘털과 무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특징주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어디까지 갈까? 뉴욕 증시에 마가가 있다면 한국 증시에는 빅이 있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빅의 7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던 종목들이기는 한데 오늘은 이 중에 카카오 얘기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 30만 원을 넘어서면서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고요. 삼성 SDI를 제치고 7위에 오르면서 시총 순위까지 다시 쓰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르니? 어디까지 갈 거니? 저도 이제 끝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제 외국인의 또 순매도 현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보시면 어제장에서 외국인들 SK바이오팜을 팔고 카카오를 담았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도 매수를 했다는 건 어쨌든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무엇이 그런 판단을 하게 했을까요? 네, 아주 명쾌히 실적 성장 기대감입니다. 카카오의 매출 구성을 보면요, 크게 플랫폼 부문과 이렇게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플랫폼 부문은 톡비즈, 포털비즈, 신사업으로 세분화되고요. 콘텐츠 부문은 게임과 뮤직, 유료 콘텐츠, IP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럼 세세히 한번 뜯어봅시다. 톡비즈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들어있는데요. 톡스토어, 카카오 선물하기, 메이커스, 톡딜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카카오 이커머스 부분이 있고요. 채팅창 위에 작은 광고인 톡보드도 포함이 됩니다. 톡딜 거래액이 출시 1년 만에 28배나 성장했다고 하고요. 톡딜은 카카오톡 쇼핑하기가 작년 6월에 선보인 공동 구매 서비스입니다. 2명만 모아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누적 톡딜 상품 수가 벌써 11만 개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명품 브랜드죠. 샤넬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을 했어요. 샤넬이 국내 온라인몰에 정식 입점한 것은 백화점 온라인몰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카카오 선물하기의 위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난 1분기 기록한 역대 최고 매출도 이 커머스 부분이 한몫했는데 2분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 그리고 하나의 흐름이 된 것 같네요. 물론 포털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포털 비즈 부문, 이 부분이 조금 부진할 수는 있지만 톡보드를 통해서 중소형 광고주를 끌어모았고요. 또 톡비즈 부문의 성장이 워낙 가팔라서 부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사업 부분,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어쩌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간혹 두 서비스를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 그리고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핀 기업이고요. 카카오뱅크는 말 그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은행입니다. 은행이라 예적금을 예치할 수 있고요. 또 대출 업무도 가능합니다. 친구들과 밥 먹고 이렇게 엠빵을 하면 카톡으로 간편하게 송금하잖아요. 이건 카카오페이로 가능한 거죠. 이미 우리 삶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요. 보면 뱅킹 서비스와 송금, 결제 부문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얼마 전부터 이 하나의 앱으로 자신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또 이체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시중 은행들과 큰 차이 없이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4천만 명이 넘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을 빠른 속도로 선점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카카오페이 증권. 올해 2월 27일에 출범을 했는데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편리한 프로세스 그리고 카카오페이 머니를 증권 계좌로 변경하는 간단한 가입 절차, 조건 없는 연 0.6% 수준의 이자 지급, 이런 장점 덕에 첫 달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기록했고요. 4개월이 지난 현재 140만 계좌가 개설됐다고 합니다. 특히 4월엔 동전 모으기 서비스 그리고 6월에는 알 모으기 서비스가 오픈이 됐는데 동전 모으기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남은 돈을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서비스고요. 알 모으기는 카카오페이 결제 리워드를 펀드에 자동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에 2달 사이에만 32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이 카카오페이 증권과 손을 잡고 앞다퉈서 좀 펀드 상품을 출시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카카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죠. 네, 다음으로 콘텐츠 부분은 딱 한 가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웹툰인데요. 카카오의 웹툰 관련 자회사는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재팬 그리고 네오바자르 이렇게 3개 회사로 나뉩니다. 업계 최초로 유료화에 성공한 카카오 페이지의 올해 거래액 목표치는 5천억 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재팬의 웹툰 서비스 피코마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코마의 2분기 거래액이 연간 예상치인 2,14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1,06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피코마는 카카오 페이지가 1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웹툰 사업의 합산 가치 10조 원대의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상황을 쭉 설명드렸는데 좀 어떠세요? 2분기에 다시 한번 깜짝 실적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가 2분기에 매출 9,19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5억 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은 25.4%, 영업이익은 148.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기대되는 부분이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인데요. 6월 초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서 이르면 8월에서 9월에 상장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늘어난 추세인데다가 또 최근에 IPO 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서 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오늘 최고가 35만 2,500원을 찍으면서 6거래일째 연속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인 37만 원 선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처럼 실적 발표가 딱 나고 나면 오히려 약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아직 실적 발표 일정이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좀 장기적 성장성 보시고 종목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